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39.5%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 유통, 가전 등 각종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했고 유통시장에서는 간편식, 반조리식품, 소포장 반찬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전시장에서는 1인용 세탁기와 건조기, 1인용 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들이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그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가전시장에서 이제 1인 가구를 겨냥한 가전제품은 크기와 기능 외에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인테리어 감각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전시장에서 주목하는 프라이빗 감성,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작년에는 긴 장마 때문에 건조기가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창문형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 가전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기 비결은 간편한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나만의 휴식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가전시장은 소비자의 스타일과 취향을 읽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BJ 라이프와 함께 가전 트렌드를 짚어봅니다. 요즘 어느 업계나 개인의 취향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요. 과연 가전업계에서는 어떤 취향 저격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지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양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양현주 기자는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취향 저격이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나요? 저는 이제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이제 명확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무조건 손이 많이 가야 한다. 그렇죠. 네, 집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톤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쨍한 컬러감의 가전제품을 봤었을 때 굉장히 취향 저격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또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이 또 새빨간색이에요. 아, 새빨간 커피 머신이군요. 네, 하얀 배경에 새빨간 커피 머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커피를 내리게 되고 또 힐링 아이템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라 그렇죠,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쨍한 컬러감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MC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게 화려한 디자인을 좀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냉장고에 문이 좀 화려한 패턴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디자인이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런 화려한 디자인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만 해도 취향이 각각인데 그동안 가전제품 하면 화이트 아니면 블랙 그리고 냉장고와 텔레비전의 디자인도 굉장히 비슷했잖아요. 과연 개인의 취향을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시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원 씨, 뭐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 채널을 보고 계신데 네. 애사심이 장난 지금 아니죠. 굉장하신데 한국경제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는 전시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떡하니 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처음에 이게 TV인 줄 모르고 네. 되게 예쁜 어떤 뭐 인테리어 가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채널이 나오길래 TV인 맞아.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떤 네. 제품이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무선이에요, 심지어. 이런 제품 처음 봤잖아요. 아까 보니까 살짝 세로로도 돌아가는 굉장히 신기한 세로형 TV도 되더라고요. 뒤쪽에 보시면 부엌이 보이는데 네. 부엌에 TV가 있는데 굉장히 이질감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을 기획하신 분이 어떤 분일지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어떻게 이런 TV를 기획하시게 됐나요?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들에는 페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는 화면이 크고 화질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공간에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패드 이 부분은 기계관 확장성이나 이동성은 좋지만 화면이 작아서 시청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보완하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가로, 세로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화면 기울기도 더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볼 수 있게끔 좌우로 화면 65도씩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도 화면이 보시면 아래 위로도 25도씩 기울기도 자유롭네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데 편히 누워서 시청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침대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식탁에서 식사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아까 이 뒤쪽에 패브릭 디자인 혹시 보셨나요? 여기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 뒤에 보면은 패브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요즘에는 댁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가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안 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후면에 패브릭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잖아요. 너무 예뻐요. 굉장히 이제 패브릭 마감 소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전 제품이 아니고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아까 보여주신 그 세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요즘같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대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가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그럴까요? 저희는 NFC 기능을 넣어서 모바일로 NFC를 태깅만 하면 모바일 미러링이 한 번에 됩니다. 미러링이 되고 나면 저희는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화면 터치만으로 핸드폰이 제어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이 거치대가 미러링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요즘 유튜버, 인스타그램들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 보통은 저희들 전면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요. 촬영하는 부분이 큰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채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훨씬 잘 보이겠네요. 채팅창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 전부터 냉장고는 개인 취향 맞춤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TV 시장은 어떤가요? 예원 MC는 보통 이제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바뀌어서 이렇게 TV로 본다기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침대에 누워서 본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거실에 모여 앉아서 TV를 보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마다 뭐 세컨드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까지 92만 대 이렇게 소형 TV가 이제 팔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70인치 대형 TV의 판매 예상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아무래도 세컨드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개인 취향에 대한 맞춤 TV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늘어나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출시되는 TV 제품들을 보면 뭐 TV로 활용을 하지 않는 시간에 뭐 액자, 명화 같은 걸 걸어놓는 액자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익숙한 이제 MZ 세대들을 위해서 뭐 그런 식의 TV, 특화 TV를 출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구처럼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동안 TV는 거실이나 안방 한 자리에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가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무빙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모바일 경험에 익숙해지면서 한 곳에만 감상하던 컨텐츠를 생활 공간 어디에서나 감상할 수 있게 되고 디스플레이가 놓여야 할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는 터치가 기본인 요즘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을 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있는 반려 스크린으로서의 이 제품의 이름이 정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 스크린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가전제품의 이런 디자인과 기술의 변화가 요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이제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구들의 특징이 이제 편리함을 강조하고 또
그러니까 공간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존에는 뭐 가격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가전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도 1인 가구를 공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를 볼 때 앞으로 가전제품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아무래도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면서 가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전제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전제품의 변화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아웃도어 활동이 부쩍 늘었잖아요. 이에 따라 역주행하고 있는 TV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역주행하고 있는 TV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리를 옮겨봤는데 어떤 제품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가전제품이 역주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보통 초반 출시했었을 때 가장 큰 관심을 모으다가 나중에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TV가 없거든요.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주행하는 TV 제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TV가 없어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TV는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TV가 가방 안에 담길 정도의 사이즈인가 봐요. 네, 크지 않고요. 네. 아.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충분히 넣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휴대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7인치 사이즈로 보시면 이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휴대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치 금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TV를 설치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출시가 2018년도라고 들었는데 처음 출시했을 때는 기대보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다시 얻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여행 많이 못 가시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로 못 가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 접촉이 적은 캠핑을 많이 다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에 가셔서 뭐 2박 아니면 3박 이렇게 좀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캠핑장에만 있으면 심심하시니까 TV를 좀 들고 나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 의도와 다르게 이제 저희 제품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스탠드가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들고 나가기 좋아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코로나가 큰 변수였네요. 그렇다면 이 아웃도어 라이프에 맞춘 가전제품인 만큼 무게나 설치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전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걸 봤는데 이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기능적으로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전원 연결하시고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장점인 게 앞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여기 홀이 2개 보이시는데요. 이게 스피커 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놓든 스피커를 전면에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요즘 캠핑 가면 이제 또 무드 하면 또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악도 충분히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고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헤드셋, 뭐 저희 톰풀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조용하게 캠핑장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배려해서 또 헤드셋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기능을 또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V가 출시 이후에 최근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매출 역주행 사례가 있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또 위생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세탁기, 소형 미니 세탁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출시와 비교해서 이제 매주 15%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그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른들과 같이 옷을 빠는 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용 세탁기를 따로 이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령자를 위한 세탁기를 따로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니 세탁기 판매가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이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바뀌면서 이제 세탁기도 소형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제품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전기기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소비자가 생기고 또 개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개인만을 위한 제품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맞추어서 개인이 원하는 컨텐츠만 또 볼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기자님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가전제품이 더 이상 이제 공용 제품이 아니라 개인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뭐 가족들과 다 함께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게 가전제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전제품을 소비하는 패턴들이 이제 개인화되고 프라이빗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과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앞으로 이 가전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기획이 될 예정인가요? 저희 쪽으로 많은 이제 피드백이 사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피드백 반영해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 가전제품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필수 가전,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커피 머신 같은 작은 생활 가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미리 감지했었는데요. 텔레비전처럼 기호, 취미 생활과 연관된 가전도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프라이빗 라이프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가전제품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전제품 선택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이제 기능이 아니라 다른 점이 더 중요해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중요해졌을까요? 네. 과거에는 가전 회사들이 어떠한 기능을 강화할까, 추가할까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신제품을 내놨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그 가전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심미적인 측면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에 소비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이제 기본이고 네. 그 이상으로 심미적인 게 중요해졌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고를 때 디자인이라든지 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주거 공간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휴식을 취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오늘날에는 주거 공간은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 라이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간도 그에 맞게 아름답게 쾌적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사실은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냉장고를 그냥 하얀 백색 가전을 놨을 때 하고 또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냉장고를 놨을 때 하고 실내 전체의 아름다움이나 또 인테리어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공간 노출이 심하게 되지 않는데도 이 가전제품의 디자인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주거 공간이 그야말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일부러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의 맞아요. 공간이 남에게 노출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화상 채팅하고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라 보는 시대,
또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주로 하는 주거 공간도 보여지는 공간으로 됐다. 주거 환경을 인테리어하고 꾸미기에 열중을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전제품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MZ 세대가 특히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올리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보는 거 많이 해요. 네. 그래서 MZ 세대는 특히 자기 주거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죠. 심지어는 전월세를 사더라도 자기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이 든 5, 60대도요. 화상으로 뭐 전화를 걸거나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나 연령을 초월해서 최근 들어서는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라든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가전 제품을 디자인 적용한 그런 가전 제품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이 가전제품의 개발 방향이나 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이게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남들하고 똑같은 공간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개성에 맞는 혹은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의 맞춤형 그러한 가전제품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전회사들도 그 개개인의 디자인 욕구에 맞춰서 이 가전제품을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앞으로 가전제품의 흐름과 전망, 어느 네. 방향으로 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최근에 이제 하나의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가전제품에 이제 적용한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냉장고 문 열지 않아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뭐 식단을 이렇게 네. 뭐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긴급하게 원하는 욕구하고 이제 맞아야 그게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사노동이 줄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이 노동의 공간이 아니고 그쵸.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을 줄여주면서 노동을 할 때도 그냥 쾌적하게 그다음에 근사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전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나만의 즐기는 공간으로 그렇죠. 탈바꿈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이제 가전제품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전, 내 취향을 알아주는 가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전제품은 생활의 편의와 편리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제는 감성가전이라는 단어가 친숙해졌을 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가전제품의 정체성과 가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젤라이프는 그 흐름과 여러분의 감성을 읽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